예, 임재근입니다. 그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아이 돌봄 사업은 그 780억 원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죠. 아이 돌봄 봉사자는 2012년 작년 현재 11,000명 넘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 사업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티 없이 부족합니다. 장관님, 아이 돌보미 이용을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대기 시간은 사실은 그 지역별로 수급을 이렇게 평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제 서비스는 한 740가구 정도, 그리고 종일제 서비스는 120가구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필요한 가정에서 민간 아이 돌보미를 찾고 있어요. 그건 아시죠? 네. 예. 근데 그 민간 아이 돌보미 그 중개 업체들이 그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모집하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인적 사항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범죄 사실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 민간 아이돌 보미가 얼마나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혹시 실태 조사 해보셨습니까? 그 지금 저희가 고용부에 그 현황 파악 자료를 협조받은 바로는 직업소개소가 지금 1,450개 정도 있고, 그 중에 유료업체가 9,274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이돌 보미를 파견하는 업체가 몇 업체인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떻게 교육하고 또 신분을 확인하는지 이런 점들이 무척 그 현장에서는 수요가 큰 문제여서 저희가 올해에 이 민간 이 직업 소개소에서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업무를 하는 곳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 방안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계획을 그 현황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그 업체들이 그분들 아이돌 보미 보내면서 소개비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이 교육 예방 교육도 그 어떤 강사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표준 강의안은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포경찰서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는데요. 거의 남자들 한 100명을 대상이었고, 거기에 미처 못한 그 계약직 40대 여성 3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강사가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액은 무해하지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고, 남성용 피임 교구 사용법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 직원들이 그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막 항의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가족부는 그런 표준 강의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강사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안 그래도 그 언론 보도 이후에 저희 부에서는 그 마포 경찰서에 그 사건 그 진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그 경찰서 측에서는 성교육이었는데 이 강사도 성교육을 하려고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이 경찰서 측에서 당일 성희롱 교육으로 잘못 오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남성 여성을 한꺼번에 불러서 이제 교육을 받게 했다는데 이제 좀 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그 강사는 저희가 교육시킨 그런 강사는 아니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 기관에서 받는 성교육 강사가 반드시 뭐 여가부에서 그 교육한 이 교육기관에서 교육한 강사여야만 한다는 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자유로이 그 민간 다른 이 데서 교육받은 강사도 쓸 수 있는 그런 면은 있지만 저희가 그 표준교육안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표준교육안이 정말 그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건지 또 업데이트할 건 없는지 저희가 저희 간부들이 같이 보면서 의견도 개진하고 또 교육기관들하고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해서 강사들의 어떤 일정한 자격, 그다음에 그 강사들이 그 강의에서 해야 될 일들, 표준 그 강의안과 반드시 강의해야 될 내용들을 좀 권고안을 만들어서 각 그 기관에서 거기에 따르도록, 그리고 폭력 예방 교육을 했을 때 저희가 이 임의로 모니터하고 그 품질을 관리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여성개발원에서 그런 시험을 강사 적합한지 그런 시험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꼭 필요하고, 이거는 사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돼. 기본이. 네. 강사가 그런 말 하는 건 뭐 재밌으라고 한 건지 난 이해가 안. 그런 거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적어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에서 이런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물론 직원들한테 하겠죠. 그러면 판사나 뭐 이런 분들도 그 교육을 받는지, 예, 그런 것 알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사법부도 지금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기관장부터 해서 어떻게 참석했는지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이 관리하고 기관장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돼요. 네. 어디서든지. 네. 예. 그러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서울 다산 콜센터 이런 데 상담사를 상대로 해서요. 굉장히 성희롱 전화가 많이 온대요. 네. 예. 예, 마침 엊그제 감정 노동자들에 관한 근무 여건 개선안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과 감독기관과 함께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이 고통을 받는 것이 이 성희롱적인 그런 전화였는데요. 거의 뭐 성추행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심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마침 종전에는 친고죄였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직접 노출을 해서 이 가해자를 고소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했었지만 6월 19일부터 발효되는 법에 의하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즉각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든든한 이런 대응책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화상으로 그런 발언을 할 때에는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런 성적 수치심을 주게 하는 행위를 각별히 금지할 수 있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당일 내용을 설명하니까 전화 상담원 관리자분들이 상당히 반기는 그런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내에서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성희롱 성추행적인 전화를 거부하고 조치를 했을 때
때 다른 기관에 감독기관에 민원이 들어갔을 때 그 민원이 정당한 민원이 아닌 것으로 잘 평가해주는 그런 그 감독기관과의 그 제도도 협의하고 있습니다.